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연 강사입니다. 자, 재밌는 영업, 신나는 영업, 돈 되는 영업, 그죠? 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 세일즈TV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댔고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구독인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9월달 영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하면 추석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제목이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또 그렇고, 바로 선물 이야기입니다. 선물, 그죠? 영업인의 정말 오랜 숙제이자 고민이죠. 어떤 선물이 최고의 전략일까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주 다 그냥 좋은 걸로 다 뿌리면 좋겠죠. 예산은 제한돼 있고, 그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이 선물이 임팩트가 있어야죠. 왜냐면 선물도 비즈니스 수익이고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과연 어떻게 선물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전략인지, 일단 9월 영업 전략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달 영업 마감 잘하셨나요? 무더위에 쉽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지난 7, 8월달 굉장히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버티셨으니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9월 영업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석 전후로 인해서, 원래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전후로 인해서 3, 4일은 빼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거의 세일즈 조직에서 7, 8월달 이 캠페인이 걸립니다. 그 왜 캠페인이 걸리냐면요, 3, 4분기가 7, 8, 9월달이죠. 근데 9월달이 없어요. 거의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7, 8월달 이걸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거의 모든 세일 조직에서 7, 8월달 영업에 썸머 캠페인, 여름 캠페인이 걸리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월 영업 전략은요, 10월, 11월, 12월 4, 4분기 영업을 위한 마중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에 그냥 기준 실적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너무도 무리하시게 되면 이 탈이 납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서 성과가 안 나오면 맛이 가는 건데, 왜냐면 열심히 일 안 했으면 맛이 갈 이유도 없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 안 나면 사람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달 영업은 10월, 11월, 12월. 그럼 여러분들 이 7, 8월달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침 저녁은 이제 선선한 바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서 10월, 11월, 12월 아직 끝장을 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연마감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아무튼 죄송합니다. 9월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전개를 해야 되느냐?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오늘은 이제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파이팅 하셔야 돼요. 다음 주 9, 10, 11부터는 고객 방문하지 마세요. 참으십시오. 영업 스케줄 잘 안 될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때는요, 만나자 그러면 고객들이 처음에는 약속 잡았다가 전화 와서 그날 되면요, 저 추석 전이 바쁘고 정신없어갖고 회사에서 추석 이후에 봬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약속 부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사람이 찾아간다 그러면 고객들은 반사적으로 뭐 들고 오나 보다, 진짜 선물 가지고 갈 거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고객들이 기대해요. 진짜예요. 추석 직전에 꼭 찾아오겠다 그러면은, 바쁜데도 불구하고 찾아오겠다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들고 오나 보다, 나 뭐 선물 주나 보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영업인이 빈손으로 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심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줄 선물이 있으면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실 선물이 있다면, 고객들한테 줄 선물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십시오. 바로 9일날, 10일날, 11일날 이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연휴가 끝나고 나면 16, 17, 18 영업도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요즘에 이렇게 명절이 끼면요, 전후로 하루 정도는 되게 휴가를 씁니다. 연차를 쓰거나 붙여갖고 쉬기 때문에. 왜냐면 또 이 귀경길, 여러분들 이 귀성길이 또 막히다 말고 체력 소모가 심하니까 되게 지방 갔다 오시고 그러신 분들은요, 연차 휴가를 여기 붙여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16일, 17일, 18일은 또 연휴 후유증도 있고 못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원래 설 명절 직전 3, 4일, 그 다음 직후 3, 4일은요, 영업이 굉장히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9월달은요, 이 9월 첫째 주, 그 다음에 18일 정도 지나서 이때 열흘 정도가 그래서 9월은요, 약 한 15일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 보편 타당합니다. 물론 이 추석 연휴 때 고향 가셔갖고 내가 지인들 영업을 하겠다, 고향 친구들 영업하겠다, 아니면 친인척들 영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바에 대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9월달은 15일만 영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9일, 10일, 11일 뭐 하겠습니까? 이때 전수콜 하시는 거예요. 전수콜. 만약에 내가 고객들한테 정말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라면 선물 이왕이면 직접
들고서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전달하십시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것은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 예전에 영업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추석 직전 3일 동안은요. 꼼짝 안 하고 전화만 왔어요. 그래서 자, 자동차 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중간에 사고 나시면 연락 주십시오. 자동차 고장이 있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고 처리 요령 같은 거 다 보내주고. 왜냐면 요즘은 이 귀성길, 귀경길에서 또 의외로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졸음운전도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또 보험하신 분들은 바쁘죠.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사고 나거나 뭐 했을 때 보험 처리 있으면 그 안부 전화 잘 갔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업 직전에는 요때는요 가장 좋은 게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차 막혀요. 시내가 굉장히 차 막힙니다. 그래서 이때는 택배니 뭐니 막 난리가 나니까 요 3일 정도는 전수콜. 그래서 기존에 안부 인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웬일이세요? 명절 전에 한번 연락드렸어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일날, 10일날, 11일날은 가만 고객, 계약자, 모든 고객한테 전수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3일 내내 전화통 붙잡고 얘기했어요. 이것만으로도 해피콜이 나오더라고요. 네, 계약이 나옵니다. 보통 제 경험상 100콜 정도마다 해피콜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기 우리 애 보호 하나 제가 문의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연락 주셨네요.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문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략은 이때 진짜 선물을 할 것이 있다면 직접 가서 찾아뵙고 드린다든지 아니면 전수콜을 꼭 시행하십시오. 1년에 딱 2번입니다. 이런 기회 때 또 기존에 내가 또 뜸했던 고객들, 기존에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떤 또 실마리, 연락할 만한 실마리가 없었던 고객들한테 부드럽게 연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수콜하는 기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빡시게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전수콜 영업을 하시고 추석 때 쉬세요. 진짜 지인 영업이나 고향 영업할 거 아니면 여러분들 이 남들 쉴 때 이때는 같이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체력을 보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마지막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때는 쉬십시오. 아니면 진짜 지금까지 쉬신 분은 일하십시오. 네, 지금이라도 일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노신 분들 일을 하십시오.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고향 친구들 만나갖고 영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18일 이때쯤부터 다시 한번 기존의 약속 전화했던 거 있었겠죠. 전수콜 다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9월 영업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9월달은 3, 4분기 마감이니까 4, 4분기 사실 여러분들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10월, 11월, 12월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겨울엔 돈 쓸 일이 많아져요. 그죠? 여름에는 여러분 에어컨하고 부채만 있으면 되는데 이 9월달은 살 것도 그러니까 겨울에는요 살 것도 많고 난방비도 많이 깨지고 이 돈을 쓰는 계절이에요. 특히 12월, 1월달 추우면요 연시가 망합니다. 여러분 12월달, 1월달은 실적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모든 영업인이든 급여가 좋아야 돼. 아닌가요? 2월달 여러분들 설날 때 따뜻한 귀성길 되려면요 1월달 급여 세게 받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럼 2월달 급여를 세게 받으려면요 11월달, 12월달 날라가야 돼요. 이게 영업은 항상 3개월 전 돼 있습니다. 이번 달 할 거 이번 달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벌써 망하는 길이에요. 항상 3개월 전부터 전략을 세워둬야 된단 말이죠. 4, 4분기 영업은 10월, 11월, 12월 프로스펙팅과 모든 개념은 9월 달에 세팅이 끝나갖고 미리 전화가 들어가야 돼요. 아닌가요? 그래 지금 미리 연락해놓고 10월 달, 11월 달쯤에 한번 봐. 그래 11월 전에 한번 봐. 연말 가기 전에 봐. 그 다음에만 달력 줄 사람들도 지금 다 세팅 끝나야 돼요. 항상 여러분 보험 세일즈가 자동차 하면 무슨 영업이든 간에 최소한 3개월 전에 예측이 돼야 됩니다. 활동량도 예측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10월, 11월, 12월에 정말 내 실적의 연말을 멋지게 마감하겠다. 하이를 쳐보겠다. 이미 9월에 영업 전략이 들어가서 전수콜 시기에 이미 들어가야 돼. 이때 이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10월 만날 사람, 11월 만날 사람, 12월 클로징 할 사람 다 이때 세팅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9월은 여러분들 이 4, 4분기 영업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몸에 힘 빼시고 클로징보다는 오히려 고객들을 10월달, 11월달에 임팩트 있게 만나기 위한 상담의 준비 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연말, 특히 연말 연시가 되게 중요한데 12월, 1월달 실적을 여러분들 최대치를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월달 진짜 따뜻한 실적, 1월달 훈훈한 실적 그냥 쫙쫙 피는 거예요. 그냥 연말연시가 확 통하는 건데 그냥 12월달 춥고 배고프고 1월달 헐벗고 그러면 죽는 거지. 죽죠. 그쵸? 훈훈하고 따뜻한 실적 연말연시가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면 그냥 가는 거야. 아주 그냥. 그죠? 그럼 2월달 설날 때 그냥 인생이 한탄으로 시작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새해 그냥 헐벗고 시작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9월달에 집중하셔야 될 것은 바로 4, 4분기 영업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거. 물론 이번 달도 기준 실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까지 파이팅 열심히 하시고 이때는 전수콜을 시행하시고 선물 줄 거 있으면 직접 투여하라. 그러면 이제 물론 여러분들 이미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선물에 대한 이미 준비가 됐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돼 있으신 분, 이제 영업 시작하신 분한테 제가 이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참 영업인의 고민입니다.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왜? 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투자한 만큼 다 또 돌아온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거든. 그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아닌가요? 고객들이 막 뭐라 그럴 것 같고.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게 정석이에요. 놀랍겠지만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년 고민했죠. 작년에도 했어요. 받기도 했지만 많이 했단 말이죠. 명절 때 주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 이게. 특히 여러분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물론 여러분들 분명히 회사에서 VIP 고객 주라고 해준 선물도 있겠죠. 시책으로 받은 것도 있겠지만, 대개 고객들은요, 명절 때 주면요, 주나보다 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영업인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선물로 맨날 꼽는 게 식용유 세트, 광천김, 뭐 지도표 성경김, 되게 10,000원 미만이죠? 되게 임팩트가 없어요. 왜? 고객들이 주면 주나보다 해요. 진짜 기억을 아예 하질 않아. 그냥 회사에서 나오나보다 이런단 말이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뭐 다이어리나 달력 선물하죠. 그거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고객들은 그거 회사에서 주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되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내 나름대로 신경 쓰고 돈 쓰는데 고객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임팩트를 못 받고 고마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연말연시 처음에 옛날에 했는데 안 해요. 차라리 보험의 경우에는요, 계약기념일 매년 돌아오죠. 고객과 나하고 2년 된 날짜 대신 그 선물을 꼭 해줬어요. 그래서 계약기념일에는 항상 그분의 계약 사이즈와 어떤 성향에 맞게끔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해주고 매달 있겠죠. 매달. 그러면서 그 계약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그런 보장 내역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ASL 거 다 이렇게 세팅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 아주 내가 특별히 챙겨야 될 고객, 정말 소개를 많이 해주거나 정말 나한테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내 인생에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아니 그런 사람 말고는요 하지 마세요. 남들 할 때 나 하면요 똑같은 대우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아싸리 진짜 미리 가서 임팩트 있게 찾아가서 직접 준다든지. 의미 없는 선물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직 영업이 이제 시작하셨고 기본적인 고객 네트워크에 대한 틀이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죄스러워서 그래. 내 마음이 찌그러든다고. 내 마음이 찌그러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선물을 해야 돼.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보통 5만원 넘어가고, 요즘 아시겠지만 선물 들어오면 다 금액 계산해요. 안다 말이지, 그죠? 아니 참치 세트 2만원, 식용유 14,000원, 샴푸 세트, 뭐 비누 세트 다 알아요, 귀신처럼. 그럼 대개는 고객들은 내 기대치보다 낮은 게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냉정히 얘기하면 5만원짜리 안봉 가입한 사람한테 30만원짜리 선물 드릴 수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럴 수 있으면 선물만으로도 임팩트 무진장 세지죠. 아닌가요? 막 한우 세트 이런 거 30만원, 20만원짜리 날릴 수 있으면 마음 같아서야 내 모든 고객들한테 그렇게 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리턴이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내 자본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이렇게 되느냐, 사업비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선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런 충분한 경제적인 상당이 안 되신 분께서는 참으세요. 고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다른 거로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평상시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긁어주고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차라리 적으세요. 적어. 엽서 보내세요. 전화로 남기시고 문자로 보내십시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예, 그래서 임팩트 없는 선물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10,000원 미만짜리 선물, 대표적인 거 광천김, 뭐 지도표 성경김, 뭐 있어요, 식용유 세트, 비누 샴푸 이런 거, 뭐 참치도 약간 비싸던데 요새. 그나마 나은 게 스팸. 스팸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스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다 좋아해. 밥 반찬으로 해갖고 스팸 정도 아니면 잘 하지 말라는 것. 제 경험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아는 그 영업인들 보면은 뭐 그 각 보험사에 1등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와인 선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수백 명한테 이 와인 선물만 해도 몇백만 원 깨집니다. 참고로 제가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그 해년도에 선물 비용으로 한 1,000만 원씩 깨지고 그랬어요. 물론 그만큼 벌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쓸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임팩트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추석, 명절 선물은 생각보다 효과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비용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 웬만큼 좀 사는 분들은 추석 때, 설날 때, 명절 때 선물 막 들어오죠? 그럼 서로 막 비교가 돼요. 누구는 배 세트, 누구는 사과 세트, 누구는 뭐 막 오는데 여기는 김 세트야? 그러면 벌써 선물 주고도 욕을 먹는 일이 이것 때문에 발생해요. 나만 선물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차라리 그러면 저는 그래서 계약 기념일 아니면 차라리 생일 이걸 챙겨주는 게 나았었지 똑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설 때나 추석 때는 그 고객들한테 선물이 여러 가지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내게 비교가 된다고 문제가. 그러면 내게 제일 비싼 게 아니면요 임팩트를 못 주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이나 추석 때 명절 선물은 생각보다 효과가 무진장 적더라. 아주 좋은 게 아닌 이상은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생색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비싼 게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만약에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 가장 무난했습니다. 상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사과나 배 세트 같은 경우도 보통 5만원 넘어가니까요. 싼 거라도 3만원 넘어갑니다. 진짜 내가 꼭 선물해야 되겠다. 고객의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 농산물이 제일 좋더라고요. 농산물.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영업인은요, 그분의 그 친척분이 그 고구마 농사를 되게 크게 해갖고, 해남 고구마, 내가 보니까 가격이 2만원 미만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그 고구마 퀄리티가 좋아갖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한 박스씩 날라왔거든요. 요즘에 고구마 망했나? 나한테 선물 안 주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 고구마가 되게 괜찮았어요. 정말 달았어요. 구워서 먹으면 아니야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 생각하면 고구마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런 농산물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고구마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니까. 그죠? 감자 고구마. 대신 그것은 의미를 담아야 되겠죠. 이왕이면 내 계약자한테 그러니까 그냥 선물 보내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죠. 이왕이면 계약자의 상품을 사용해 주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구마 보냅니다. 제 계약자 누구한테 하는 것인데 정말 맛있고 농약 무농약 쫙 히스토리. 그래서 이왕이면 농산물 먹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먹는 게.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내 고객 계약자의 상품을 사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베스트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약자들도 야,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계약자를 이렇게 살펴주는구나.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히스토리. 항상 의미 없는 선물은 돈의 값어치만큼밖에 효과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미 없는 선물은 돈의 값어치만큼만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면 3만원짜리 선물이면 3만원어치밖에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만원짜리 선물에 만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했던 선물 중에 베스트는 뭐냐면 그때 저는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고객들 중에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분들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기장미역을 항상 임신해서 태아범 들 때쯤 되면 기장미역. 여러분 미역이 생각보다 되게 싸요. 10,000원이면 이만큼 그 당시 10,000원 이만큼인데 그거 탁 해서 회사에 딱 보냈어요. 그러면 전시 효과가 있거든. 아닌가요? 여러분들 딱 출근했더니 내 자리에 딱 부산 기장 고급미역 딱 해갖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누구누구입니다. 정상인입니다. 직접 줄 때도 있고요. 요번에 이렇게 임신 너무 축하드리고 이 미역국으로 꼭 몸 푸십시오. 그러면 전시 효과가 있어. 그죠? 이게 보여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히스토리가. 가장 좋은 게 또 김장 때 소금. 여러분 소금이 쌉니다. 물론 또 신안의 토판염이랄지 그런 비싼 소금이 있긴 있지만 대개는 이 김장 같은 거 할 때 보면 소금이 싸요. 소금 천일지염이. 그러면 여러분 왜 김장 때 내가 또 이 소금을 선물했냐면 김장을 혼자 안 담그거든. 아닌가요? 11월 달 되면 여러분 김장 되게 같이 담그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객이 소금 들고 왔는데 이거 우리 담당 설계사가 영업인이 이렇게 챙겨준 거야. 이게 일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건 연구를 해야 돼. 그렇죠? 예전에 한때 뭐 3월달 4월달은 구충제 했는데 구충제 하지 마십시오. 기생충 없어요. 빈티나는 선물이니까 구충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기생충이 뭡니까? 지금 이 농약이 많고 막 미세먼지 많아갖고 사람도 죽어가는 한국에 무슨 놈의 기생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충제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농산물 선물이 무난하다. 이왕이면 계약자의 상품을 사용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선물에는 의미를 담아라. 10,000원이냐 3만원이냐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필로 없었으면 대박이고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인쇄로를 하서라도 이 선물을 주는 의미를 반드시 담으셔야 돼요. 왜 당신한테 내가 이걸 챙겨주는지 얼마나 당신한테 중요한 고객인지 그 한 장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가 땅 차이가 돼요. 진짜 하나가 땅 차이. 의미 없는 선물은 돈의 가격만큼만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도 비즈니스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쇼핑센터도 내 매출 금액에 따라 VIP 고객, 플래티늄 고객 등급이 있죠. 여러 선물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하세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는 줬다가 안 주면 욕먹어요. 줄 거면 계속 줘야죠. 이게 그래서 애로사항인데 줄 거면 계속 줄 거고 계속 받을 만한 고객을 이번 기회에 선별하십시오. 이 고객한테는 내가 정말 신세를 많이 졌고 내 어려울 때 영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분한테는 계속 가야 되겠다. 그죠? 이러한 명확한 기준.
이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매출 단위 금액 기준에서 이 정도 매출 이렇게 해주겠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원칙이죠. 내가 나한테 매출 기여도만큼 또는 소개 파워만큼 나한테 기여도만큼 선물해 주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항상 도와주는 사람은 계산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나 뭐 안 해주나? 기억해요. 받은 사람이 기억 못하는 거지 준 사람들은 항상 기억을 합니다. 고객은 많이 기억을 해요. 내가 저 설계사한테 솔직히 필요도 없는 상품 가입해주고 내 가족도 소개시켜주는데 뭐 없나? 기억해요. 받은 사람이 기억 못하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좋은 성향의 고객한테 선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선물이라는 것도 줘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주나 보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가요? 당연히 주나 보다 주지 마세요. 그분한테는 다른 거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차라리 그분의 인생의 애로사항 뭐 소개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애로사항 같은 거 좀 힘든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다른 걸 해준다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선물도 이왕이면 좋은 성향의 고객한테 감귤 박스 하나 보내줘도 고맙습니다. 포도 박스를 보내도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성향을 항상 알아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가만 고객이든 계약 고객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인지 이왕이면 여러분들 내가 베푸는 만큼 되돌릴 수 있는 그것이 단 마음일 뿐이라도 그런 분들하고 많이 거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성공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에너지가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계약이 안 나와도 지치지만 그만큼 드린 노력만큼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닌가요? 나 이렇게 개고생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맛이 가는 거 아닌가요? 계약은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매출을 못 일으켜준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정상윤 씨 당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하지만 꼭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가 꼭 언젠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정말 하루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향의 고객에게 항상 우선적인 선물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죠? 선물은 이러한 기준으로 설 추석 명절 선물은 생보다 효과가 적으니까 항상 유념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친 선물을 하지 마세요. 농산물 선물이 되게 가장 무난하고 이왕이면 계약제 상품을 사용해 주시고 항상 선물에는 의미를 담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선물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항상 선물을 그 리스트를 만드시고 기준을 설정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좋은 성향의 고객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선물 드리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9월달 어떤 영업이라고 여러분들? 바로 4분기 영업의 마중물입니다. 4분기 영업의 시작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달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론 또 기대 이상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건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추석 이 설명절 전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올해 10월달, 11월달, 12월달 끝장내야 됩니다. 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11월, 12월, 1월달 연말 연시에 헐벗고 굶주린 영업을 하느냐 훈훈하고 따뜻한 영업을 하느냐 바로 이번달에 달려있다는 것 굉장히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일즈TV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데이트 참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늘 마음이 있어요. 항상 매일 한 개씩 올리고 싶은데 하여튼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리츠 화제 이제 사내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메리츠 화제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메리츠 플러스 거에 오늘 아침에 방송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방송에서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메리츠 화제 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다른 세일즈 조직에 계신 분들 항상 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9월달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